자, 이제 광역도시계획 공부할 건데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크게 지정, 수립, 승인, 공고연락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인데 그러면 이제 수립을 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돼요? 지정을 해야 돼. 근데 수립은 누가 하느냐? 봤더니 수립은 광역이니까 몇 개 이상 지역이? 2개 이상 지역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개 이상 지역이 수립을 하니까 그 2개 이상 지역은 당연히 누가 2개 이상이 될 거냐? 그렇죠? 그게 큰 조직과 작은 조직 2개가 되겠지. 근데 큰 조직으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땅의 문제니까 시도. 그리고 땅의 문제니까 6개 짱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시군. 그래서 시도지사나 시군수. 자, 이 사람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도가 수립을 안 해버릴 수도 있다 그랬죠? 또 시군이 수립을 안 해버릴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안 할 수 있으니까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때 시도가 안 할 때는 누가 하면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되고, 시군수가 안 하면은 누가 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는 시장군수 되냐 여기는 작은 지역의 문제니까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군수 해버리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장군수. 그럼 시장군수는 같은 도에 있는 경우 문제된다 있잖아. 같은 도. 그럼 같은 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것 같으면 누가 해버린다 그랬죠? 도지사. 자,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수립을 하면은, 지정을 하면서 애들이 수립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또 문제는 수립을 안 할 때는, 자, 수립을 안 하면은 그때는 지정권자가 또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애들이 원래 수립하는 게 원칙이야. 수립하여야 한다야. 근데 1차적으로 애들이 수립을 안 해. 그러면 국장과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 3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이 넘었는데도 수립을 안 하면 그때는 바로 이 사람들이 수립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함께 할 수도 있죠.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수립은 여기가 A가 있고 이게 B가 있다면, 자, 임의적 수립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임의적 수립이 있는데, 그때 임의적 수립을 할 때는 A 플러스 B가 함께 수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공동 수립이야. 근데 단독 수립도 가능하다 그랬지. 위탁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단독 수립은 국장과 도지사 중에서 누구한테만 시킬 수 있다? 도지사한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만 단독 수립이 가능하다는 사실, 요거 주의해야 된다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 수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지정과 수립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 단계. 지정 단계 보시면은 바로 장관과 도지사 문제 나와 있죠? 장관과 도지사 문제. 자, 이 사람들이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데, 그때 수립을 하게 되면은 밑에 수립 단계 나와 있죠? 넘겨보시면 수립권자. 자, 원칙이 1번, 2번. 자, 1번, 2번은 2개 이상 지역. 시와 도, 아니면 시장, 군수. 자, 이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근데 안 하면은 3번, 4번. 그렇죠? 안 하면은 3번, 4번. 시도지사가 안 한다? 그러면 장관이 몇 년 넘었을 때? 3년 넘었을 때. 그리고 시장 군수가 안 한다? 그러면은 도지사가 몇 년 넘었을 때? 3년 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공동수립 나와 있죠. 자, 공동수립이라는 것은 여기는 수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시도하고 장관하고 공동수립하는 거고, 2번은 시장 군수하고 장관하고 그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공동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별표, 단독수립. 단독수립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도지사만. 그래서 장관한테는 맡기지 않는다 그랬죠? 장관한테 맡기면 지자체를 없애는 거나 다름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관한테는 맡기지 않는다. 그래서 단독수립은 오직 누구만 한다? 도지사만 한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기출유형처럼 장관은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이 말 나오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단독으로 나올 때는 항상 도지사만 나와야 돼요. 장관은 단독으로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수립 기준은 장관입니다. 기준 나오면 장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립하기 전에 먼저 기초조사라는 걸 하죠. 자, 기초조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냐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서 3광 5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이 기초조사를 5년 전에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또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이 있으니까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또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다. 그 다음에 추상적 계획 나오면 공청회. 그렇죠? 주민과의 만남은 무조건 14일. 어디 가든지 그랬죠? 주민과의 만남은 14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민과의 만남은 14일인데 그때 주민과의 공청회 역시 14일.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생략 사유 없다.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생략 사유 없습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7페이지 보시면은 주민과의 만남은 14일. 그랬죠? 14일 전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설명을 하는 거지. 자, 이 설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겠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하겠느냐 이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때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명회를 했는데 질문을 해봐. 그럼 질문을 알면 어떻게 했어요? 질문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설명하고 전문가가 질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청회는 당연히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명한 자가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지역이 많으면 나눠서 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견 천치. 자, 지방의회는 여기는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적으로 공기관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랬죠? 의견 청취. 그래서 주민은 구속 안 되니까 공청회. 지방의회는 구속되니까 의견 청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속된단 말이 나오면 의견 청취. 구속을 안 된다 그러면은 공청회.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회는 당연히 돈 문제 생기니까 내가 돈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뭐 만든다 그러면. 시장이 뭐 하겠다 그러면 지방의회도 같이 비상이 걸리는 거야. 근데 주민은 비상 걸릴 일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장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단계 문제가 나오는데, 자, 승인 단계라는데, 승인을 하려면은 그때는 한 명이 승인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쵸? 그러니까 한 명이 승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두 명이서 그 중에 한 명이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승인도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장과 도지사.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근데 중앙과 협의, 심의. 그렇죠? 지방은 지방과 협의, 심의.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 중앙과 협의, 심의,
지방은 지방과 협의 시비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잖아. 협의를 할 때만은 지방이 누구하고도 할 수 있어요? 중앙하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협의 때만 지방이 중앙하고 할 수 있고, 심의는 그런 게 없다 그랬지. 심의는 무조건 중앙, 지방. 자, 그래서 협의, 심의 단계 볼 때 장관은 중앙과 심의, 도지사는 지방과 심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인과 관련된 문제는 시도지사는 장관이 승인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고열람 나와 있어요. 자, 공고열람이 나오는데, 공고열람이라는 것은요, 이제 공고 알린다는 거지. 그리고 열람을 시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구성될 때 주민과의 만남이 14일이고 그 외에는 다 30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열람도 이제 30일 영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고가 중요한 거예요. 공고. 알린다는 건데, 알리는 것은 누가 알리느냐? 각각의 수리권자들이 알리면 돼요. 근데 수리권자들이 알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 수리권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각각 2개 이상 지역이 알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2개 이상의 지역이 알리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지역이 알리니까 누구는 나올 수 없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공고에는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시도가 알리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가 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장관들은 승인했다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자, 도장 찍어서 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송부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승인해 준 도장 받으면은 우리 승인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각각 지자체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립을 하는데 2개 이상 지역이잖아요. 자, 이 2개 이상 지역은 시와 도예요. 아니면 시장과 군수입니다. 같은 도. 근데 얘네들이 수립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 조정을 신청해야 되겠지. 임의적.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신청을 하는데 시도는 누구한테 시정을 해야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하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신청하겠어요? 도지사한테 신청하겠죠?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한테 신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을 보시면 이때 시도지사는, 그리고 시장, 군수는 각각 국장과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들이 조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조정을 신청해서 안 되니까 그럼 애들이 조정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협의를 해보는 거야. 만나서. 협의가 안 돼. 근데 협의가 안 되면은 뭔가 결론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의 공고가 나오는 거죠. 먼저 일단 협의 공고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5대5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7대3으로 하자, 뭐 이렇게 8대2로 하자, 이렇게 막 서로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지사가 이 사람들은 이제 설득을 시키겠죠? 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하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6대4로 해! 하고 6대4로 해! 하고면은 6대4로 광역도시계획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 광, 5, 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문제는 여기는 2개 이상 지역이 하는 거니까 뭐가 나오지 않는다? 재검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자, 요 내용에 근거로 해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 그죠? 옛날에는 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공부해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딱 누가 지정하는지, 왜 지정할 수밖에 없는지 라는 것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계 지정권자는 누구죠? 국장, 도지사.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적입니다. 그렇죠? 임의적. 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인데 그때는 지정은 할 수 있다예요. 지정하여야 한다는 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국장이 하는 경우는 왜 하느냐? 시도 때문에 한다 그랬죠? 자, 도지사 하는 경우는 누구 때문에 하느냐? 시장, 군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같은 도. 다른 도면은 국장으로 간다 그랬어. 그렇죠? 다른 도면은 국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추상적 계획이기 때문에 비구속적입니다. 자, 주민 공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든 이런 추상적 계획이라 하더라도 법정계획이라고 그랬죠. 법으로 정해진 계획이 비법정 계획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거 우리 다 법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정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 계획 비구속이면서 주민공청이지만 법정계획이라는 사실. 자, 수리권자는 2명 이상. 그죠? 2명 이상. 자, 단 승인을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국장과 도지사. 근데 몇 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할 때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은 지정권자가 한다는 사실. 근데 또 있죠.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뭐가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있죠. 자, 공동은 수리권자와 지정권자가 같이 하는 건데, 그런데 단독은 오직 누구만 나온다? 도지사만 나온다. 그때는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다른 경우는 수립하여야 한다인데 여기는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 임의적. 자, 그 다음에 승인권자는 오직 1명. 누구? 지정권자. 자, 그리고 기초조사 그러면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 3광 5기. 자, 그래서 그렇지만 기초조사나 공청회는 생작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고, 자, 재검토 없다 그랬죠? 둘이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재검토 안 나온다 그랬고요. 자, 공고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지 않는다?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관은 공고권자가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민과의 만남이 있는 공청회는 14일이고, 그리고 열람은 30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30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민과의 만남은 14일. 14라는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3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있습니다. 숫자 나올 때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근데 요 8가지면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문제.
3번 한번 갖고 볼게요. 3번.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문장을 정리를 하실 때, 자, 1번 봐보세요.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다르대요. 그럼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광역 우선. 맞잖아. 그렇죠? 자,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조심하세요. 지정 나오면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어. 근데 이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였어? 장관과 도지사. 광역시장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장관이 나오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나와야 된다 했죠? 두 사람이 나오는 거지. 자, 세 번째 봐보세요. 세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나오는데, 자, 이게 단독. 단독 나오는데 누가 나와 있죠? 도지사. 이러면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단독 해놓고 여기다 장관 넣으면 X가 되는 겁니다. 이거 속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서 단독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래서 단독 나올 때는 무조건 도지사 나와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 도지사. 단도 뭐 이렇게 기억하든지 단도 나오면 무조건 도지사입니다. 자,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뭘 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잘 봐. 광역도시계획은 무슨적 계획이고 추상적 계획이고 추상적 계획은 뭐가 나오겠어요? 공청회가 나오겠죠? 만약 이 광역도시계획 자리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넣어놓고 공청회 나오면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는 무조건 무슨적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추상적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든지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든지.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 공청회가 나올 때는 자, 생략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써놓고 공청회를 뭐 국가안보상 생략이 허용된다 뭐 이런 말로 하면 다 X가 된다고. 생략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장관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장관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 어디 심의를 거쳐야 되겠어요? 장관 나왔으니까 중앙의 심의가 거치겠지. 그럼 맞아. 아시겠죠?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정 신청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장관 중앙 신청. 아니 심의. 장관 중앙 심의. 요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2번에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딱딱딱 치면서 아 이거 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대신 이게 답이다라고 넘어가 안 되고 이게 왜 맞는 말인지 그리고 여기다가 뭘 써가지고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건지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번에는 답을 이걸로 했지만 다음에는 여기다가 단독 써놓고 국토교통부장 써가지고 여기다 답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4번에다가 구체적 계획 써놓고 공청회를 쓴다든가 아니면 저렇게 추상적 써놓고 공청회 생략한다고 써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청회가 나오면은 뭐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번 가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공고연락 뭐가 없죠? 지정이 없어. 왜 지정이 없냐? 여기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 한계 지역.
그러니까 한 개 지역이니까 누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립은 시, 군, 육장이 세우면 돼요. 그렇죠? 육장이 자기 지역의 계획을 세우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딱 이거 하나 나오는 거죠. 아, 혹시 안 세워도 되는 경우 있을까? 그렇죠?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할 수 있다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자, 기본계획하고 광역이 있으면 뭐가 더 우선이다? 광역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 광역이 전부 수립이 돼 있다면 들어갈 틈이 없겠죠? 그러면 안 세울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에 인접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A, B, C 이게 다 해당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고 인구가 7만 명이 돼. 자, 그거 보세요. 수도권이 아니고 인구가 7만 명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다는 거지. 뭐가 빠졌어? 요 말이 빠졌잖아. 그쵸? 수도권이 아니고 인구 7만 명이면 광역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광역시 주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있잖아. 그럼 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아야 되는데 광역시 주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말이 빠졌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에 인접하지도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이 세 개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보세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 보시면은 역시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자,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은 미래적 계획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 계획은 미래적 계획이야. 구체적 계획은 현실적 계획이 되는 거고. 자,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 자,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보시면은요, 우리가 내용에 보면은 경관이 나와 있죠? 경관. 근데 경관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 있다 그랬지. 경관은 기본 계획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경관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광역 도시 계획에. 그래서 비교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 내용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5페이지 보시면은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그렇죠? 5페이지 보시면은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이건 광역이야. 그 다음 경관, 그러면은 이것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역은 경관 계획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은 그냥 경관 붙어 있어. 짧고 길어. 자, 그 다음에 수립 단계 보세요. 수립 보시면은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수립이라는 전제로서 봤을 때는 시군이 합니다. 그렇죠? 시군. 자, 그런데 예외가 나와 있죠. 넘겨보시면. 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기역번에 보시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에 경계하지 않고, 그리고 인구 10만 명 이하입니다. 이게 포함돼야 돼요. 다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 보세요. 관할구역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부에 대해서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문제된 게 연계 수립이 있죠.
연계수립이라는 건 뭐예요? 옆 지역을 포함시키는 거. 그렇죠? 옆 지역을 포함시키는 거 있어. 이것도 가능하다 있잖아. 옆 지역을 포함시키는 거.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아니고 옆 지역을 포함시켜 버린다 그랬지. 자, 그래서 연계수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포함이라는 말을 찾으면 돼요. 포함. 그래서 2개 이상 지역이 하는 게 아니라 포함을 하여 이 소리입니다. 대신 옆 지역에다 뭐라고 했어요?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내 돈 들어서 한옥마을 만들 텐데 너희 지역 한옥마을까지 내가 손대도 될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 했어. 그 대신 내 돈으로 우리 계획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수립이에요. 2개 이상 지역이 수립할 수 있다는 거. 연계수립 포함해서입니다. 자, 기준은 장관. 그렇죠? 기준은 장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죠. 또 여기서 기초조사를 거쳐요. 자, 기초조사는요,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재취약 분석 같은 거 하는 것이 기초조사라고 그랬잖아.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5년마다. 근데 여기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 하지.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거니까 한 명이 경험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광역의 기초조사는 생략이 안 돼. 그런데 기본의 기초조사는 생략이 가능해. 왜? 혼자 했느냐 여러 명이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역시 주민공청회입니다. 생략 안 됩니다. 그렇죠? 주민공청회 생략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나오면 딱 생각나는 것이 주민과의 만남 며칠? 14일.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주민의 의회 의견 청취 나오겠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초조사 나와 있습니다. 자, 기초조사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재분석이라든가 토지 적성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기초조사인데 이런 걸 5년마다 하면 된다. 한 번 했으면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경험했으면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주민의 공청회 나와 있습니다.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14. 자, 의견 청취 나와 있습니다. 자, 승인. 자, 승인은 누가 해야 되느냐? 시군수. 자, 시군에서 승인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여기는 지자체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시군 육장이 나오는 거야. 육장이 나오니까 누가 안 나온다 했어? 국장이 안 나와. 그리고 누가 안 나와? 도지사가 안 나와. 그쵸?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과 도지사가 나오는 경우 있었지.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기준은 누가 나온다 했어요? 장관이 나와. 그죠? 기준은 장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체잖아. 지자체가 승인을 받으려면 뭘 거쳐야 돼요?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돼. 그러면 협의와 심의를 거치면 마찬가지로 지방은 지방과 협의하고 지방과 심의를 거치겠죠. 근데 지방이 협의는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앙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협의는 국장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군수. 여기 군. 자, 군은 시장 군수지? 자, 시장 군수는 승인해서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승인을 맡긴다 그랬어요?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에서는 승인에서는 도지사가 나와요. 국장 승인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국장이나 도지사는 기본계획 나오면 안 돼. 그런데 나오는 경우가 국장은 기준하고 협의, 도지사는 승인에만 나와. 다른 데서는 안 나온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공고 열람 또 나와 있는데요. 자, 역시 공고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장관도 안 나오고 도지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왜? 여기 공고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고에는 장관도 안 나오고 도지사도 안 나온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열람은 30일이란 거. 그 다음에 재검토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왜 재검토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일단 혼자 하는 거니까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 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때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첨부 서류야. 자,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첨부 서류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관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것들 지금 밑에 이렇게 화살표로 내려온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첨부를 하라는 겁니다. 첨부해야 수립하고 첨부해야 승인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초조사, 두 번째 공청회. 이게 나왔잖아. 기초조사, 공청회,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의견청취 결과.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결과야. 결과. 자, 기초조사 한 결과, 주민공청회 한 결과, 의견청취 한 결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심의. 자, 협의심의과 관련된 것은요, 바로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결과. 자문 거친 경우의 결과죠. 그 다음에 미음범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거나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했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의한 것과 심의한 거에 관한 서류.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협의했거나 심의한 거에 대한 서류, 그리고 자문을 거쳤으면 자문을 받은 결과, 그리고 기초조사를 했으면 기초조사한 결과, 주민공청회 했으면 주민공청회 한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했으면 의견청취한 결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들을 제출하고 자문에 대한 결과 제출하고 협의와 심의한 내용의 자료 제출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첨부 서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부, 공고, 연락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문장에 보시면은 암기와 관련된 있는 문제에서 추상적 계획은요, 공청회, 주민 만남이잖아요. 공청회만 14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30일이야. 그죠? 이제 의회에서 뭐 의견 청취 어쩌다고 며칠? 30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열람했다고 며칠? 30일. 이렇게 모르면 다 30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청회만 14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짧죠. 이제 계획에서 문제 나오는 것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계획을 완전히 정리해버리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둘 다 추상적 계획이고, 여기서 차이점 이거야. 지정이 있냐 없냐. 또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재검토입니다. 재검토가 기본계획은 있지만 광역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에는 있지만 광역에는 없어. 지정은 광역에는 있는데 기본에는 없어.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굳이 찾는다면 공청회야. 아니, 기초조사. 자, 기초조사는 기본은 생략을 해. 근데 광역은 생략할 수 없어.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근거.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정리해 볼게요. 또 역시 8가지. 이제 알겠죠? 이제 키포인트는 뭐가 중요한지. 지정권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쵸? 기본계획은 지정권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준 빼고는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는 예외가 하나 있기는 있죠. 뭐가 나온다 했어요? 협의.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기준 협의에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장관이 나와. 도지사는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승인에만 도지사가 나와요. 자, 추상적 계획, 비구속, 주민
공청회. 역시 법정계획입니다. 비법정이란 말은 제 수업 시간에 안 배운다 그랬어요. 무조건 저는 법에 나온 것만 가르친다 그랬어요. 법정. 자, 수리권자는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시군. 혼자. 자, 근데 예외가 존재하지. 전부 광역을 수립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 경계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요? 연계 수립이 있죠? 2개 이상 지역. 가능하다 했지. 2개 이상 지역. 이때는 뭐 하니까? 포함하니까 가능하다 했죠? 포함. 자, 그 다음에 승인권자는 원칙상은 시군수예요. 근데 시장 군수일 때만 누가 나온다 했어요? 도지사 승인. 못 믿으니까. 시장 군수일 때만 도지사 승인. 다 감자심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승인 문제. 그 다음에 재검토. 재검토는 몇 년? 5년. 재검토, 재정비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5년이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주택법에서 공부할 때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재검토할 때는 언제 한다 했어요? 반기마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만 예외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5년인데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재검토 그러면은 반기마다 요 문장. 그래서 그것만 반기마다 하고 나머지는 다 재검토 나오면 다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 분석이 있거든. 근데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 분석은 뭘 이야기한다 했어요? 기초조사라고 그랬죠? 근데 기초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몇 년마다 했으면? 5년마다 했으면. 그리고 공청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죠? 생략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되면 뭐가 우선이다? 광역이 우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라 그랬지.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장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도지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면 일단은 장관과 도지사라는 내용, 장관과 도지사라는 내용을 빨리 찾아봐야 돼. 왜? 예외가 있잖아요. 자, 1번 슬쩍 봐봐. 장관, 도지사란 말 안 보이죠? 2번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장관 나와 있지? 이런 거 아니다고, 무조건. 장관이 결정하고 이런 거 없다고. 자, 3번 보세요. 장관, 도지사 없죠? 4번도 장관, 도지사 없죠? 5번에 보면 누가 나와 있어요? 장관 승인 나와 있지? 이런 말 나올 수 없다고. 그럼 벌써 2개 날라갔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걸로서 하나는 끝낸 거예요. 장관, 도지사. 왜? 특히 옳은 거 물어보면 틀린 것은 분명히 요거 있을 거 아니야. 장관들 나오고, 도지사 나온 거 빨리 없애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1번.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곳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계수립 가능하잖아. 자, 세 번째 봐보세요. 세 번째를 봤더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하나 나왔어. A. 광역시와 경계하지 않고, 나왔네. B. 인구 17만 명임. C. 나왔죠? A, B, C는 수립하지 할 수 있다. 맞네요. O.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공청에 나왔어. 그럼 공청에 딱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뒤에 가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잖아.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먼저 빨리 옳은 거 물어봤을 때, 틀린 거 그러면 이제 찾는데,
옳은 거 물어보면은 빨리 틀린 걸 제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저 장관과 도지사 안 나온다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그것부터 빨리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럼 풀 때 몇 분에서 1분도 안 걸려서 풀 수 있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었던 거죠. 하나 더 볼까요? 12번. 자, 12번 문제도 뭐에 관한 문제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틀린 거. 그죠? 틀린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에서 쭉 봤을 때 틀린 거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틀린 거. 눈으로 빨리 봤을 때 뭐 장관과 도지사가 보이면은 슬쩍해서 툭툭 볼 수 있어요. 봤더니 여기도 뭐 장관 도지사 없고 장관 도지사 없고 장관 도지사 없는데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도지사 나와 있어. 자, 도지사는 뭐만 나온다 했죠? 승인 나온다 했지? 근데 뭘 협의를 하고 뭘 심의를 거치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말이 안 되지. 벌써. 끝났지. 답은 몇 번이요? 4번. 우리 장관 도지사만 해결한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보세요.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협의해서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5년 이내 경험을 했으면 무슨 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죠? 세 번째.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군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타당성 검토는 몇 년이에요? 5년. 재검토죠? 맞잖아. 답 몇 번? 4번 틀린 거지. 4번에 도지사는 뭐만 나와야 되니까? 승인 나오니까. 도지사 뒤에는 무조건 승인 나와야 돼.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가. 그런데 이제 이걸 못 찾으니까 저걸 다 읽어야 되니까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그냥 뭐예요? 열애 편지 있듯이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빨리빨리 저게, 이거 이야기구나, 이건 이야기구나, 이건 이런 이야기구나, 빨리 체크해서, 그래, 맞네, 그러니까 맞네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추상적 계획까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추상적 계획. 빠르니까 좋네. 그렇지? 딱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계획.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